안녕하세요. 취향저격 학습 간호강사 유희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본간호 실무에서 나머지 부분 혈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간에 수업하고 와서 다시 정리하는 것이니까 아마 수업 중간에 하던 걸 다시 저는 리바이브 한다고 생각하고 수업 시간에 조금 시간을 쫓겨서 하지 못했던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이탈 사인 교과서 48페이지 부분 요약 정리한 것이고요. 시험에서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체온, 맥박, 호흡, 혈압. 이 중에 지금 혈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험은 체온, 맥박, 호흡 이 중에 무조건 2문제 정도는 나오고요. 기본 간호 실무에서 2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면 나중에 마지막 100문제 중에 마지막 단원인 실기 부분에서 다시 이쪽이 한 문제 정도 더 추가된다고 본다 그러면 아마 이 바이탈 사인에서 3문제 정도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 우리 임상에 가셔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니까 조금 다른 부분보다 더 좀 이해를 더 하시고 한 번 더 숙지를 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혈압도 마찬가지로 용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혈압에는 한 3가지의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과 맥압이라는 것이 있으니 용어 정리, 어떤 게 수축기 혈압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시험을 풀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정상 범위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리고 측정하는 방법 역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니까 이 3가지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활력징후 4단원의 체온, 맥박, 호흡,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혈압입니다. 블러드 플레저, 그래서 피의 압력이란 뜻이죠. 혈압. 그래서 동맥을 순환하는 혈액의 압력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번 시간에 아마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피가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에 흘렀다가 다시 폐 순환을 통해서 또 오심실에 들어왔다가 또 다시 또 나가서 또 폐를 통해서 나갔다가 산소를 가지고 다시 좌심방에 들어왔다 좌심실에 나갔다가 다시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에 다시 흐르고 또 이제 가스 교환을 하고 또 노폐물을 받아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이 폐순환과 체순환을 저희는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생물 시간에 배웠더라고요. 근데 어쩐 일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피가 자꾸 흘러서 이 순환을 하는 그걸 담당하는 곳이 심장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첫 순환, 즉 혈압이라고 하는 수축기 혈압, 모든 기초 그리고 모든 응급 상황, 모든 약물과 모든 처치의 기반이 되는 이 혈압이라고 하는 게 어디 시작되는 것이냐면 아무래도 우리 심장이 이렇게 하트 모양이잖아요. 그 중에 좌우 위에는 방, 밑에는 실이고요. 나가는 쪽을 실로 보고 이제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곳을 방으로 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거 방, 좌측, 우측이 있고요. 나중에 아마 성인 간호학 시간에 또 해부 쪽에서 심장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보면 대부분의 우리 폐에서 가득 산소를 심은 가장 압력이 세서 전신에 그 산소를 공급해야 되죠. 우리 산소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산소를 공급해서 동맥혈을 통해서 확 전신에 뿜어주는 기관은 좌측, 우측, 방과 실 중에 좌심실이 기반입니다. 그래서 왼쪽 밑에 부분이죠. 심장의 내구역이라고 보면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으로 피를 한 번에 쫙 짤 때, 수축할 때 그때 쭉 넣었던 그 힘이 수축기 혈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맥을 순환, 즉 동맥에 피를 먼저 탁 쏴줬을 때 그 혈액에 혈관 벽에 미치는 압력을 블러드 플레저, 그래서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가 맥압이란 것도 있고 수축기압, 이완기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혈압계의 측정을 하면요, 우리 이게 지금 혈압 측정하는 거거든요. 상완동맥에다가 우리가 들어야 되니까 청진기를 대고요.
그래서 앞 시간에 맥박을 배우실 때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동맥은 그러면 상완 동맥입니다. 그럼 거꾸로 리바이브 해봅시다. 맥박을 펄스를 잴 때 쓸 때 동맥은 어디예요? 요골동맥 여기죠. 요골동맥. 실제로 혈압을 임상에서 재시게 되면요, 청진기로 상완 동맥을 잡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응급실에서 이렇게 커프를 감고요, 공기를 주입하고 이 요골맥박, 요골동맥을 촉지를 해가지고 수축기 혈압과 이항기 혈압을 측정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부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뛰는 걸 가지고 했었고, 청진기를 챙겨서 하는 거는 정석이기 때문에 우리 간호 실습 나온 학생들에게 꼭 청진기를 챙겨서 맥박을 재라고, 이제 혈압을 재라고 했지만, 실제로 임상에서 아주 빠르게 맥박이 잴 때는 촉지로만으로도 수축기 혈압과 이항기 혈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노하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상완, 이 팔꿈치에서 위로 3cm 정도 올라간 자리에다가 두고요. 여기 손가락 정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두고 감습니다. 커프를. 반드시 커프는 공기가 다 빠진 상태에서 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기놀이 하듯이 여기 공기주머니 이 커프를 계속 압력을 넣어가지고 보시면 이 초침이 이렇게 쭉 올라가게 해주죠. 올라가게 해서 쭉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거를 실제로는 180 고혈압도 많이 보거든요. 임상에서는 이제 환자가 대부분 많다 보니까. 그래서 뭐 190, 200까지도 저희가 올렸었어요. 미리미리 HG. 이건 단인데요. 수은 혈압계가 처음에 개발됐기 때문에 러시아 장교에 의해서 수은 혈압계가 처음 출시됐을 때 이 HG라는 게 수은이거든요. 그래서 단위가 미리미리 HG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요 단위로 쭉 올렸다가 여기서 2에서 3mm HG만큼 촉촉촉촉촉 천천히 줄이는 겁니다. 2에서 3mm HG만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아놓고 여기 핏줄이 있죠. 혈관이. 그럼 여기를 이렇게 계속 커프가 공기가 들어가니까 꽉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일시적으로 피가 안 통하는 현상이 되니 모세혈관은 반드시 피가 통하지만 이런 게 큰 동맥으로는 피가 우선 잡혔잖아요. 전기놀이도 하듯이. 그래서 피가 잘 안 흘립니다. 이렇게. 그럼 맥박이 촉지가 안 돼요. 요 수준에서는. 그러다가 2에서 3mm HG 정도 공기를 빼면서 이 압력을 서서히 줄이면 이가 점점 이렇게 풀어진단 말이죠. 이때 풀릴 때 이 밀린 피가 팍 동맥으로 나가면서 벽을 탁 때리는 그 압력이 딱 여기 수치가 표시가 되면서 청진기로 들었을 때 상완 동맥에서 툭 소리가 납니다. 그 첫 음이 바로 이렇게 보시면 급하게 내려가잖아요. 네, 급하게 내려가는 두 번째 화면에 급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표져 보시면 급하게 내려가는 이 B 라인 보세요. B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래서 이 내려가는 자리가 바로 수축기 혈압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2호선 서울의 지하철 중에 2호선 타게 되면 2호선 탔을 때 만약에 이제 서울에서 강남역에서 지하철 탑니다. 사람이 갑자기 훅 들어가죠. 그게 수축기 혈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 자리에 앉아가지고 반드시 이제 평온한 상태, 붐비지 않은 상태, 그게 이완기 혈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완기는 이렇게 혈관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첫 음이 들리는 수축기 혈압과 동시에 이제 음이 툭툭툭툭 꺼지면서 이제 소리가 안 나요. 그 소리가 안 나는 게 이완기 혈압으로 표시를 하고요. 제가 쓸 때는 120 슬러시하고 80 쓰고 미리미리 HG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탈 사인 PP 몇이냐 그럼 120에 80입니다. 이렇게 임상에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혈압계 종류를 한번 볼게요. 이 수동 혈압계 두 종류하고 자동 혈압계 두 종류 정도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 수동 혈압계 제가 응급실에서 주로 썼던 게 이 수동 위에 있는 요 전자식 여기 계기판만 있는 거 하고 밑에 수은 쪽 혈압계를 많이 썼었는데요. 실제 이 수은 쪽의 혈압계는 이 수은 쪽 올라가는 게 보여요. 왼쪽에 쭉 올라가요. 그래서 축축축 내리면 이게
뚝뚝뚝 거리는 게 이 수은 이 모양하고 동시에 같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크고요. 네, 좀 크죠. 어쨌든 위치를 두고. 그래서 병동에 아마 보면 이렇게 큰 게 있을 거고, 위에 이제 수동식, 이 작은 거푸기, 이거는 많이도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위에 있는 혈압계를 많이 임상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자동 혈압계가 있고 밑에 이제 가정용이 좀 작은 게 더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커프로 따로 조작하지 않고 자동으로 재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스토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수은혈압계는 러시아의 군의관이 처음에 이제 이 수은주 가지고 첫 이제 실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HG라는 단위를 만들고 수은혈압계로 많이들 임상에 썼었는데, 이 일본에 있는 미나마타라는 그 수은 중독에 의한 병이 발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WHO가 수은과 관련된 의료기기 제조, 납품, 수출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잠깐 수출 규제가 막혀가지고 사용을 하냐 안 하냐, 임상에서 쓰냐 안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직까지는 저희가 반려돼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병동에 이렇게 큰 수은계 혈압계가 있긴 합니다. 왜냐면 수은이 노출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입에 무는 이제 수은 체온계도 뭐 시험에 안 나올 정도로 뭐 임상에서 쓴 적이 없으니까 저도 쓰진 않았었거든요. 수은계로 생긴 체온계는. 근데 이 혈압계는 아직까지 쓰긴 썼었어요. 근데 점차 이게 자동 혈압계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상태인데, 자동 혈압계는 가격도 가격인데 오차 범위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도가 확실히 더 정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동 혈압계가 기계마다 틀린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의료기기 업체들의 어떤 따로 정말 인증을 따로 받아서 오차가 없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계마다 좀 달리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병원에서 쓰기에는 이 매뉴얼 직접 수동으로 재는 자동을 쓰기는 좀 뭐하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EKG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이 자동으로 혈압을 재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옥시메터라 해서 이제 세츄레이션, 산소 포화도까지 다 봐주는데, 실제 수축혈압이 120 정도 나오는데 90까지는 들려요. 수축혈압이. 근데 90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이제 쇼크까지 왔을 때는 이 수동 혈압계로 잡히지 않습니다. 맥박도 짚어지지가 않고요. 청진기를 대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혈압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자동 혈압계 EKG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이제 약물 처치를 하는데, 지금 뭐 갈수록 이제 수은 쪽은 안 쓰는 걸로 추세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맨 꼭대기에 있는 이 수동 혈압계를 가장 많이 쓰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결국은 수동 아니고 자동으로 많이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그 오차 범위를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어떤 검사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임상에 가셔서 실기하실 때도 수동으로 혈압을 많이 재게 될 거고요. 이제 거푸기 막 공기 넣느라고 팔도 아프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임상에서는 수동 혈압계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 150, 160, 170 오차 범위가 10 이상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자동 혈압계 가지고 어떤 약물을 투여하거나 어떤 처치를 하는 객관적 근거를 잡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래서 이 오차 범위가 정확하게 정말 오차가 없다 그러면 뭐 수동 혈압계를 쓸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수동 혈압계하고 자동 혈압계가 동시에 임상에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병동에 가시면 여기 그림에 있는 한 3개 정도는 뭐 그대로 병동에서 보는 거고, 그리고 자동 혈압계 맨 꼭대기에 있는 이거는 우리 일반 병원에 가시면 응급실 앞에도 다 있죠. 비치가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저기 건강검진센터는 다 저 혈압계를 쓰죠. 근데 그거는요, 일반적으로 저희처럼 건강한 사람의 기준으로는 기준이 되지만 이 오차 범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만성질환자라든가 응급실이라든가 이런 전문 3차 병원, 2차 병원에서는 쓰긴 좀 뭐하고, 직접적으로 그때그때 매뉴얼을 가지고 수동으로 재가지고는 직접 측정하는 혈압계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게 또 안심이 돼요. 직접 내가 이 상완동맥이, 요골동맥이나 상완동맥이 뛰는 걸 보고 혈압을 잡아내는 것이 가장 임상하는 데 있어서 처치하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봅니다. 저는. 또 의료계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혈액이 혈관벽을 지나면서 생긴 압력입니다. 동맥으로. 그래서 BP,
BP라고 하죠. 약으로. BP라면 수축결합 슬롯이 이완결합으로 적고요. 정상변비는 120에 80mmHg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혈압 측정 부위는요. 우선 이제 상완동맥에 있고 슬화동맥이 있어요. 상완동맥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 위에 3분의 2 지점까지 위에다 올려가지고 혈압을 거푸기를 감고 이 팔꿈치에서 청진기를 대고 짖는 거고요. 만약에 대퇴혈압 측정 시 허벅지죠. 허벅지 하지정맥 쪽에서 질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팔에다 뭔가 시술을 했거나 특히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 그 동정맥 루라 해가지고 오늘 수업 시간 제가 알려드렸을 거예요. 동맥과 정맥을 합쳐가지고 루를 만들어서 이렇게 스릴이 거기서 계속 보이거든요. 드드드드드 진동이 보이는 그 부분엔 절대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면 안 되고 IV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막혀요. 신장 투석하시는 분이 혈액 투석을 위해서 만든 혈관이 인조혈관이 잘 막힐 수가 있어서 한쪽 팔에 이미 있는데 우리 신장내과 교수님이 이미 외과적으로 또 오른쪽 팔에 또 그 시술을 해놓기도 했고 그 혈관을 아껴달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팔에 혈압을 못 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혈관 투석을 위해서 쓰는 혈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대퇴에다 해야지. 네, 그래서 대퇴에다가 여기 허벅지에다가 커프를 감고 측정하기도 하고요. 그때는 슬화동맥, 이 무릎 뒤쪽에 있는 동맥에다가 측정을 하는 거고요. 또는 이 종아리에다가 커프를 감고 족배동맥, 발등에 있는 동맥을 잡아서 혈압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워낙 다양해요. 그래서 혈압 측정 시 밑에 보시면 환자의 팔, 환자 팔을 심장 높이와 같이 일치하는 것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이 자세로 중요한 것은 이랬을 때 환자의 팔을 심장과 같은 높이로 위치시켜 놓고 혈압을 측정하고 만약에 반복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5분 쉬었다가 다시 합니다. 왜냐면 자꾸 중복해서 재면요. 정맥 우려리 와서 이게 정상 순환이 된 상태로 좀 돌려놓은 다음에 그래서 여러 번 쟀을 때는요. 우리 보호자한테 얘기하고요. 환자한테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다음 페이지 이제 혈압계 사용 방법에 되어 나와 있어요. 혈압계 사용 방법. 좀 쉬운 게 혈압계 옆에 놔두고요. 1번부터 한번 보면요. 손을 씻고 물품 확인을 한 후 이제 혈압계가 잘 측정이 되는지 봐야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혈압계를 심장과 같은 높이에 둔다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환자를 편안히 눕히고 손바닥이 위로 보이도록 하죠. 네, 그리고 팔꿈치에서 2cm 위에 커프를 상박에, 그러니까 상완이니까 여기 팔꿈치 위쪽에 팔에다가 감고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여유를 두죠. 왜냐면 이 청진기도 안에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완동맥 청진기를 대고 공기펌프 조절기를 잠그고 펌프질을 합니다. 그래서 쭉 올립니다. 그래서 맥박이 촉진되지 않는 곳, 그러니까 맥박이 이렇게 이 혈관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맥이 뛰지 않게끔만큼 압력을 주는 거라서 쭉 안 될 때는 30mmHg까지 쭉 올립니다. 만약에 기본적으로 180 정도가 혈압이 많이 측정되기 때문에 저는 임상에서 한 200까지도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야 180을 잡죠. 170까지 올리면 180 혈압을 잡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너무 쪼인다, 막 힘들어하던 환자분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7번 조절기를 풀어. 이것도 중요합니다. 조절기를 얼마씩 떨칠 거냐, 이 압력을 2에서 3mmHg가 떨어질 정도로 초당 공기를 빼면서 소리를 듣습니다. 처음 첫 소리가 툭 거리는 그 소리가 바로 수축기 혈압. 그때 수치를 120은 120, 140은 140 이걸 보고 계셔야 되고요. 계속 들리다가 소리가 점점점 툭툭툭툭 거리다가 안 들려요. 소실됐을 때 소리가 그때 이완기 혈압이다 보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에 커프 바람을 완전히 빼서 물품 정리하시고요. 만약에 이상 혈압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높았어, 다시 한번 재고 싶으면 그때는 5분 정도 쉬었다가 다른 사람을 재고 오셔가지고 재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혈압계 사용 방법은 시험에 한 번씩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혈압의 증가 요인은 상승 요인 한번 보시면요. 나이가 들면 상승이 되고요. 밥 먹어도 되고 운동해도 올라가고요. 담배 피우셔도 되고 방광, 폐만, 소변 안 봐가지고 빵빵한 상태. 그리고 나이가 증가할수록 그래서 혈압이 올라간다는 거는 대부분 내가 어떤 심장이 일을 하고 있는 활동을 만들었을 때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혈압계 커프가 좁은 경우입니다. 지금 근데 저희가 웬만하게 쓴 커프는 저희 지정에 져 있어요. 그래서 커프가 좁은 거를 쓸 이유는 없는데 뭐 좀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소화용은 커프가 작아요. 어른 거하고. 왜냐면 팔의 길이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론상으로 혈압계 커프가 너무 좁으면 이제 혈압이 좀 높게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감소 요인은요. 뭔가 혈류양, 피가 몸에서 많이 빠지고 몸에 기근 상태죠. 조금 체력 저하, 탈수가 일어났다든가 뭔가 내 몸이 유지하던 물이 용량이 좀 줄어든 상태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출혈, 피가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지죠. 수면 상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는 좀 움직임이 덜하니까 아무래도 호흡수도 줄어드는 맥박수도 줄어들듯이 혈압도 수치가 조금 낮아지죠. 그리고 탈수, 물이 다 빠져나가서 그리고 금시간 상태, 항고혈압제. 고혈압은 혈압을 떨치는 거니까 당연히 다시 떨어지는 게 맞죠. 항이란 뜻은 반대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뇨제. 안에 부종이라든가 신장 부하를 막기 위해서 체내에 있는 물을 빼주는 거죠. 이뇨제, 소변을 빼주는 겁니다. 그럼 이뇨제 사용 시 또 진정제, 전신 마취제. 뭔가 몸을 쉬게 하는 거기 때문에 혈압이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반대적으로 혈압계 커프가 넓은 경우 혈압이 더 낮게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혈압 측정의 오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오류는 실제보다 혈압이 낮은 경우나 커프 크기, 그리고 팔의 높이가 심장보다 높은 경우 그럴 수 있고요. 커프의 크기가 너무 좁은 경우. 그러니까 자세에 의해서도 이런 혈압 측정의 오류가 나올 수 있다. 자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측정 전에 충분히 안정이 안 된 경우에도 혈압에 영향을 줍니다. 느슨하게 해도 그러고. 그래서 밥 먹었을 때 담배 피워도 그렇고요. 뭔가 활동을 하면. 그래서 대부분 임상에서 이 주치의들이 이 약물이라든가 약이라든가 이런 걸 조정했을 때 가장 기준을 두는 것이 우리가 나이트 근무하고 퇴근하기 전에 바로 쟀던 그러니까 아침 기상이죠. 기상. 자고 막 일어나셨거나 아니면 어떤 활동을 안 하고 자고 살짝 취침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아마 병동에 한번 입원하셨던 기억이 있으시면 뭐 새벽 한 6시 정도 7시, 6시, 7시 정도 라운딩을 갔었으니까 6시, 7시 사이에 이 밥 먹기 전에 뭔가 이렇게 혈압을 재갔을 겁니다. 그때 기준을 가지고 많이 그날 하루의 오더를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취침하고 안정시 가장 많이 잽니다. 그리고 용어 정리 한번 팁을 올렸어요. 그래서 임상에서 쓰는 용어를 한번 봤는데 혈력증은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죠. 혈압은 블러드 프레셔, BP라고 많이들 하고요. 수축혈압은 시스톨릭이라고 해서 시스톨릭, SBP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SBP 그러면 수축기압을 알려달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밑에 고혈압, 하이퍼텐션, 저혈압은 하이포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 하이퍼, 퍼는 위, 높다는 뜻이고요. 하이포는 낮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어떤 걸 붙이든지 고가 붙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이퍼칼레미아, 하이포칼레미아 뭐 이렇게 이제 안에 전해질 같은 거 부족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포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의 팁이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혈압은 혈액이 혈관벽을 지나면서 생긴 압력을 말하는 거죠. 수축기혈압과 이항기혈압이 있는데 이때 수축기혈압이 낮게 측정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수축기가 원래 140인 분이 더 낮게 나온대요. 정상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어쩔 때 커프에 공기를 빨리 뺀 경우입니다.
운동하고 흡연하고 밥 먹고 커프가 젖고 공기를 다시 재주입하는 경우는 혈압이 다 높게 나오는 거고요. 커프 공기를 빨리 빼면 이거를 측정하기도 전에 이 맥박을 제대로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에서 3mmHg만큼 일정한 속도로 커프기를 천천히 빼주셔야 됩니다. 정상 성인의 혈압은 120, 80이죠. 혈압을 측정할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퇴동맥에서 제대로 간다. 대퇴동맥은 하지 순환이고요. 이 상완에 특히 이 뭐라고 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장 투석하는 투석에 의해서 팔에 혈압계를 꽂으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대퇴동맥을 쓰고요. 대부분 다 상완동맥에서 시작하죠. 2번 커프의 넓이가 상박의 3분의 2 또는 상박의 이 팔꿈치로부터 3cm 정도 윗부분에다가 커프를 감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는 3분의 2 정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팔꿈치 위 어깨 그 부위의 3분의 2 지점 커프 감는. 그래서 바로 팔꿈치에 커프를 감으면 안 되죠. 그 위쪽에다 감는 겁니다. 같은 부위에서 다시 잴 때는 20에서 30초가 아니고 5분 뒤에 다른 환자를 재고 다시 오시는 게 맞죠. 그리고 환자의 팔은 심장보다 아래쪽이 아니라 환자의 팔은 심장과 같은 위치에 두고 재셔야 가장 정확하죠. 그리고 공기를 채운 상태에서 커프를 팔에 감도록 한다는 잘못된 겁니다. 공기를 채운 상태에서는요. 커프가 감아지지도 않아요. 빵빵하니까 감아지지 않죠. 그리고 정리할 때도 바람을 다 뺀 상태에서 커프를 감고 찍찍이로 붙인 다음에 이렇게 공기를 주입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페이지 5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가장 중시할 점으로 오는 것은 1번 커프의 공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그리고 혈압에 커프의 공기를 빼기 전에 적어도 2분 동안 공기를 넣은 상태로 유지한다. 공기 다 빼야 됩니다.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환자의 높이고요. 환자의 팔을 심장과 같은 높이에서 놓아준다가 4번이 정확한 답이죠. 환자 팔을 잡고 지지하면 안 됩니다. 3번처럼. 5번 혈압을 잴 때 염분기가 많은 매운 자극성 음식을 주지 않는다. 지금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자세를 물어본 겁니다. 상완에서 혈압 측정 시에는 상박이니까요. 상완 동맥 팔꿈치에 있는 거죠. 그리고 대퇴에서 혈압 측정이 대퇴는 허벅지입니다. 허벅지는 무릎 뒤에 있는 스로아동맥에서 잽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족배동맥은요. 종아리에다가 커프를 대고 종아리 그 다음에 족배동맥을 축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족배는 발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원래 커프가 감아놓고 그 밑에 동맥을 축지를 해야 되게 맞거든요. 실제. 혈압을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맥으로 오른 것은 상완동맥이죠. 경동맥, 밑에 보면 경동맥은 우리 응급시에 맥박을 그리고 뇌로 가는 혈류의 어떤 순환을 들어보기 위해서 목 아래에 있는 경동맥을 촉지하는 거고 응급시에 가장 많이 보죠. 이게 또 동맥이 커요. 그리고 족배동맥은 발 등에 있습니다. 발. 대퇴동맥은 우리 서해부라고 해서 이 가랑이 있죠. 다리 옆에 가랑이 거기에 있고요. 슬와등은 무릎 뒤에 있습니다. 좌심실이 수축했을 때 혈액이 동맥벽을 밀고 나가는 가장 높은 압력은 무엇이냐? 수축결합이죠. 수축결합.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 혈압에 대해서 이상 강의를 마치고요.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신체 검진 부분 강의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